네, 드디어 트럼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마가죠. 트럼프가 내세우는 가치.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가치를 행정명령을 통해 많은 것들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을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이죠. 취임식 이후에 행정명령들을 대다수 발표를 했고요. 국내의 유명한 기업들 CEO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테슬라 다 출동을 했고요. 또 이들의 앉은 좌석이 어디 사이드 쪽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좌석에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 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좌석에 이 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분들한테 할애를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에 유리한 경영 환경을 부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들이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거이기도 하고, 트럼프 우호 메시지들을 던지면서 추후 기술 규제 등의 완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수혜를 좀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빅테크 기술주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거는 예상이 돼서 특별히 이번 자리에서는 다루지 않았고요. 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혹은 더 직접적인 수혜가 더 큰 그런 종목과 섹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첫날에 26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거든요. 이거는 그 역대 정부 통틀어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바이든이 9건이었고 그 전에 트럼프가 1건이었죠. 압도적으로 첫날에 높은 건수를 처리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백투 그레이트 아메리카로의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2017년 1기 출범 당시 때는 첫날에 1건밖에 발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기 들어서 엄청나게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걸 보니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기업들에게 유리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모습, 강한 의지를 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에너지, 불법 이민자 정책, 그리고 기존에 바이든이 처리한 78건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등 다양한 행정명령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주식시장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걸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방송만 보셔도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총 정리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우선 첫날 그 행정명령 이후에 초기 승자는 총 두 가지 섹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개. 뭐냐, 첫 번째는 인프라 관련 섹터입니다. 산업재랑 유틸리티가 시장 벤치마크인 그 S&P 500 0.8% 올랐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오른 섹터였었고요. 두 번째는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인프라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이제 제조업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서 그런 산업재나 유틸리티,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의 수혜가 예상이 되니 그런 행정명령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들이 시장을 아웃퍼폼한 퍼포먼스를 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금리 민감한 섹터들은 트럼프가 지금도 이제 파월한테 나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조만간 파월이랑 맞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내릴 것으로 뭐 무언의 압박을 줄 수도 있고, FOMC에서는 이번에는 안 내린다고는 하지만, 아니 안 내릴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그리고 작년에 올해 2번이나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런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본인이 뭐 금리에 대해서는 다 더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니겠죠.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근데 뭐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계속 천명하는 거 보면 예년보다는 금리 인하를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이런 부동산 헬스케어 섹터들이 수혜를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첫날에는 이런 두 가지 섹터가 수혜를 받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섹터들 외에 앞으로 또 예상이 되는 수혜주들은요. 총 세 가지 종목을 꼽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 에너지 산업에 집중돼서 행정명령들을 막 발표한 거 보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천연가스 중심으로 미국 내 에너지 자리, 그러니까 에너지 다미넌스라고 하죠. 자국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겠다라는 걸 보니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당선 전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목이 이런 그 주가를 보이고 있다가 당선 후에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오늘이죠. 1월 24일. 오늘 날짜는 1월 27일인데 아직 그 장이 안 열려서 1월 24일 걸로 가져왔고요. 비스트라는 56%가 올랐고 NRG는 23%, 퀀타는 13%가 올랐습니다. 뭐 물론 지금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종목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에너지 산업에 집중된 행정명령들을 보니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좀 자세히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국내 석유랑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정부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는데 그 목적은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난 4년간 에너지 수출도 적고 외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이 돼서 전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높았는데, 이제는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늘리면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발표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이 예상이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를 제1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에너지 생산을 높여서 제조업을 부흥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를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해서 제조업 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를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해서 중국에 맞서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 방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얘기했던 게 에너지 그리고 제조업 부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에너지 생산을 늘림으로 통해서 제조업 부흥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인플레이션도 막을 수 있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를 다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 밀어주겠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된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좀 봤더니 우라늄 에너지, NCS 홀딩스, 코디악 가스 서비스, 이런 데는 좀 되게 생소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슐럼버거 이런 데는 뭐 사람들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수혜주들을 좀 꼽아봤고요. 행정명령 당일에 비해 현재 그 상승률이 어땠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에너지가 가장 높았고요. KLX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개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빠졌는데, 그런 개별 노이즈를 제외하고 보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4%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시장에 있는 수혜주들은 이렇게 묵묵히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에너지 생산을 늘림으로 인해서 제조업 부흥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제조업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2024년에 가장 높은 수익률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록한 회사들인데, 캐터필러, 뭐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항공우주 쪽은 보잉,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GE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주가가 196달러인데 지난 1년간 89%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튼 50%가 올랐고요. 전력관리 회사거든요.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고 늘어나는 걸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더 큰 수혜가 예상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항공우주, 전력관리, 그리고 건설제조, 그리고 기계 이런 제조업 관련된 분야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이슈가 지금 많잖아요. 뭐 파업도 대대적으로 있었고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별 이슈가 너무 커서 오히려 떨어졌던 그런 기업이고요. 앞으로 지난 1년간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계속 받아왔는데 제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전에 더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여러 가지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데 추천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고,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썰 푸는 사람, 그냥 제가 또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 아이디어 같은 거를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 종목을 꼭 사주세요, 뭐 이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재미삼아 그리고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알래스카에 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광산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천연자원을 획득한 다음에 수출 확대하고 개발을 촉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석유, 가스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알래스카라는 자리가 미국 입장에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북극 항로 쪽이잖아요. 그래서 추후 에너지 다미넌스를 위해서라도 알래스카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예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달튼 고속도로랑 엠블러 광산지구를 연결시켜서 최소 4개의 대규모 광산이랑 수백 개의 소규모 광산을 개발시키겠다는 프로젝트거든요. 위치로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이고요. 고속도로 하나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에 구리, 아연, 납, 금, 은 등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 자원들을 개발해서 수출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거. 이를 통해 많은 에너지 자원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을 높이겠다라는 의도인 거고, 이를 또 수출함으로써 에너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20년에 북극 야생동물, 그러니까 2020년이면 트럼프 정부 1기 때죠. 그때 이제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에 석유 수출에 관한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가지고 유전 개발을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안 하다가 22년 3월에 환경 파괴 논란이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그 서북부, 북서부 지역에 대형 유전 개발 사업을 승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지층이 반발을 엄청 심하게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3년 9월이 돼서 알래스카 내 신규 이제 석유 천연가스 개발을 제한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1월 20날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미국 내 더 많은 천연자원 생산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고 에너지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야욕으로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해제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해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다미넌스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트릴로지 메탈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가 탐사 및 개발 회사인데, 그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도로 놓는 거 있었죠. 그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알래스카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진정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전시키고 싶어 해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한 조치들이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지연과 개발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되니까 트럼프의 그런 행정명령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기도 했고요. 한번 보시면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11월 5일에서 11월 6일 날 당선이 됐을 때 하루 만에 108%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11월 5일은 0.72불이었는데 당선되자마자 1.5불로 오르면서 108%가 올랐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오른 31%가 오른 상태거든요. 1.97달러. 그러니까 시장은 조용한 것 같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수혜주들은 그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행정명령 뒤에도 30%가 올랐었던 이유는 그 알래스카 개발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로 인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뭐 해프닝성으로 잠깐 수혜를 받고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런 기대감에 그리고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보일 것인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섹터에서의 수혜주 그리고 두 가지 섹터에서의 피해주가 예상이 되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일단 국내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는 EOG 리소시스 그리고 쉐브론, 엑슨모빌 이 종목들은 1기 때부터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트럼프가 이제 석유 관련돼서 개발하고 생산 늘리겠다라고 해왔으니까 그때도 주목을 받았고 이번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시추, 허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게 되면 석유, 가스, LNG 기업, 특히 수출 시장에 의존하거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에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꼽아봤고요. 당선 전에는 이런 주가였었는데 당선 후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오늘자로 이런 주가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EOG 리소시스 같은 경우에는 8%가 올랐고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가 떨어졌습니다. LNG 쪽은 이제 트럼프가 연료 수출을 확대하고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자원을 안 받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탄화수소 독립을 이뤄낼 거라서 미국산 LNG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트랜스퍼 그리고 셰니어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샘프라, 쉘, 토탈 에너지스 다 이제 비슷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선 전 대비해서 오늘자 해가지고 얼만큼 이제 주가가 올랐는지를 보니까 에너지 트랜스퍼는 24%가 올랐고 셰니어 에너지가 2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LNG 쪽은 에너지 자원 쪽에서도 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좀 더 챙겨볼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천연가스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알래스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다미넌스를 이뤄내겠다라는 트럼프의 야욕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혜 예상 섹터는 광산 개발 쪽인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최대 수혜주라고 했었던 트릴로지 메탈이고요. 많은 이제 광산 개발 회사들이 있겠지만 또 그들이 수혜를 입을 거지만 이 리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지금 전기차 죽이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안 좋은 그러니까 리튬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운되는 전기차 사업 부진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잘 걸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하나만 가져왔고요. 무려 당선 전 대비해서 173%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테마주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날지 진짜 수혜를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봐서 더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수혜 예상 섹터로는 히토류랑 원자력이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센트러스 에너지, 카메코, 에너지 퓨얼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당선 전 대비해서 SMR은 48%가 올랐고 센트러스는 21%가 올랐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패권을 주도하고 뺏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규제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키고 허가 같은 것도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쉬워지게 하면은 그런 개발 일정 같은 것들이 단축이 될 수 있어서 더 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가 에너지 다미넌스를 위해서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자력 에너지 쪽이 더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주가 있으면 반면에 피해주도 있겠죠. 바이든 정부 때 이제 태양광, 그러니까 천연 자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해가지고 태양광 쪽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도 지금 퍼스트솔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그 바이든 정부 때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니까 솔라에즈도 그렇고요. 뭐 썬런, 엠페이지 에너지 얘네들 다 트럼프 당선 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20%에서 40%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빠졌던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도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뭐 기타 다른 곳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거인 거는 맞는데,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들이 위치해 있는 곳들이 다 해안가 쪽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가동이 많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트럼프는 이제 석유, 가스, 석탄 같은 이제 전통 에너지 같은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태양광은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찬가지로 풍력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넥스트라 에너지, 브로드윈, 브룩필드, TPI 전부 다 당선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근데 에퀴노르만 당선전 대비해서 0.9%가 올랐거든요. 여기는 미국보다도 아시아랑 유럽에서 해상풍력 개발 분야에서 앞서 있어서 개발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상풍력 개발하는 회사들보다도 개발 관련돼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덜 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굳이 저는 해상풍력 쪽을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통 산업 그런 화력 에너지를 선호를 하는데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을 고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 20개 중에 한두 개는 뭐 잘 가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어떻게 딱 선택해가지고 막 그걸 잘 발굴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것처럼 수많은 해상풍력 회사들 중에 에퀴노르라는 회사를 딱 발견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벤치마크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높는다 하더라도 손익비 측면에서 나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수혜주와 피해주는 이렇게 나눠봤고요. 하다가 1부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2부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린 뉴딜, 전기차, 무역관세, 투자 이유,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2부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